안녕하세요. 앵그리방구 임철웅입니다. 오늘은요, 우리 송 박사한테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어서 물어보고 시작을 할게요. 송 박사, 인기남, 인기녀 좋은 거지? 좋죠. 그 유튜브 보니까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애칭 같은 거를 이렇게 하더라고. 내가 정확한 표현은 뭔지 몰라. 그거 요즘에 잘 안 하는데. 아, 그래? 아니. 그래서 나는 우리 이거 봐주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이분들한테 인기남, 인기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. 근데 일단 우리가 인기가 없잖아요. 아니, 그게 아니고, 인기 있고 없고가 아니고,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야?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잖아. 네. 나 줄임말 만든 거야. 인테리어 기본을 아는 남자, 인테리어 기본을 아는 여자. 줄여서 인기남, 인기녀. 잠깐만. 우리 딸이 그 소리 했어. 젊은 애들이 말을 줄여서 하면 센스가 있는 건데, 아빠처럼 나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말 줄이면 꼰대래. 맞아? 아니에요. 네. 아니 그럴 수도 있죠. 예. 난 그래도 갈 아무튼. 거야. 인기남, 인기녀. 자, 우리 인기남, 인기녀, 안녕하십니까? 앵그리 방고입니다. 이렇게 갈 거야. 자, 오늘은 제가 일전에 공정표도 한번 다뤘었고, 표준계약서도 다뤘었고, 이렇게 공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정리를 했었잖아요. 그거에 관련돼서 상세 견적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유튜브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채널을 여러 개를 저도 좀 서칭을 해봤더니 상세 견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. 다 맞는 말씀 맞죠? 상세 견적을 받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저 또한 그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. 이유는 뭐냐면 상세 견적을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고 업체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상세 견적을 낼 수가 없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.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상세 견적의 기본은 뭐냐면 인건비를 따로 적고요. 자재비를 따로 적고 그 다음에 경비를 따로 적어요.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주방, 식탁 등 공사를 하는데 상세 견적을 내려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전기공사, 기능공 한 명이 들어오고 이 사람 인건비를 따로 적고요. 그 다음에 자재는 필요한 전선이 몇 메다 정도 들어가고 등기구는 얼마짜리를 쓰고 그게 이제 자재비란에 따로 금액이 들어가고요. 경비는 밥값이 들어가고 음료수 값이 들어가고 주차장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비가 들어가면 주차비를 넣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공사비가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이런 공사들이 쭉 모여서 결국은 기업 이윤이라고 해서 우리 같이 총괄을 해주는 업체도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마진이 따로 붙는 거고요. 자,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상세 견적인데 지역업체에서는 이게 힘들어요. 왜 힘들 것 같아? 우리 송 박사 생각엔? 글쎄요. 내가 너무 급작스럽게 딴짓하고 있다가 아니요. 딴짓이라뇨. 그렇게까지 알만한 정도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안 돼요? 아니. 그 오해 큰일 나. 그런 거 아니고 자, 지역에서 하시는 사장님들도 일 굉장히 잘하시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하루 이틀 하신 분들이 아니거든. 공사를 맨날 하자나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자리 차지하고 일을 못 하시지. 다만 이분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,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걸 솔직하게 소비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소비자분들이 이해를 하면 죄송합니다. 소비자분이라 하면 우리 인기남, 인기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. 얘기를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런 소통에 문제가 생긴 건데 왜 지역업체에서는 이렇게 못하면서 안 해주느냐? 간단해요. 인건비 때문에 그래. 인건비 때문에. 자, 전기공사 하시는 분이 하루 일당이 최소 25만 원이에요. 내가 아까 간단하게 식탁 등 얘기를 했잖아. 우리는 공사를 하다 보면
전기공사, 철거공사, 목공사, 뭐 별의별 공사들이 다 공정별로 들어오죠. 그거 인건비로 다 풀어요. 상세 견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. 그리고 자재비도 자재비대로 풀고 경비대로 다 풀어. 이렇게 해주는 업체가 있어. 자, 이런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불러다가 써. 그쵸? 그 인원을 몇 명을 쓰느냐는 일일이 체크는 안 하셔도 되지만 대략적으로 체킹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 편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단톡을 하죠. 네. 그날 공정 현황을 클라이언트 즉 인기남 인기녀 여러분들께 인기남 인기녀 처음에만 할래 우리 소비자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니까 오늘은 전기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뭐 궁금하면 몇 분이나 들어오셨어요? 몇 명 들어왔어요?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. 자, 근데 지역업체는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식탁 등을 간다고 쳐. 전기기능사가 25만원 일당을 받고 와서 등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단다고 하면 업체 지역업체 사장님이 자기도 등을 달 수가 있겠지. 있지. 그럼 본인이 달면 되잖아. 본인이 달면 되잖아. 네. 자,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견적서에는 전기공사를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 것처럼 금액을 내고 업체 사장님이 공사를 하셨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지역업체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. 여러분들이 지역업체 좀 불안해 하시면서도 지역업체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. 가격? 당연하죠. 당연한 거예요.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. 인건비를 풀어서 하는 상세 견적을 보면 대략 몇 명이 들어가는지가 나와요. 견적서 상에. 중요한 건 대략적으로 몇 명이 들어가는지를 다 풀어주는 게 상세 견적이 나오는 거고요. 지역업체에서는 그렇게 인원수를 못 풀어주는 게 본인들이 직접 하는 공사들이 있어요. 저도 25년을 했다고 하지만 저 기사 때 안 해본 게 없어요. 저는 변기도 놓을 줄 알고 소변기도 놓을 줄 알고 간단한 전기공사, 간단한 목공사, 경량공사 다 웬만한 거 할 줄 알아요. 예전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예전엔 다 그렇게 했었어요. 그거를 이제 금액을 아끼는 차원도 있었고 일을 배우라는 차원에서도 직접 했었단 말이에요. 그런 걸 했던 분들이 자기 기술이 있는데 굳이 기능공을 써서 일할 필요는 없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기가 전기공사를 하는 걸 숨기고 마치 전기 전문가가 하는 것처럼 속였다면 이건 잘못된 거. 근데 그게 아니고 설명을 해요. 자, 이 정도 공사는 제가 직접 합니다. 방수공사 정도는 제가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방수공을 안 쓰고 제가 해요. 뭐 등기구 몇 개 정도는 제가 직접 하고 스위치 콘센트 정도는 제가 직접 합니다. 라고 오픈을 하고 하시는 지역업체 대표님들 꽤 많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좋은 분들이죠. 오래 하신 분들이고 그거 했다고 해서 하자 나는 게 아니에요. 본인들이 어설프게 해서 하자가 나면 그분들도 손해니까 그렇게 일 못하죠. 본인들의 노하우가 있는 거지, 능력치가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인건비로 풀어버리면 자기 인건비를 계속 중복해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. 그렇지 않아요? 근데 일반 여러분들도 대충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. 지역업체에서는 여기 사장님이 도배할 때도 와서 조금씩 움직이시고 목공할 때도 와서 조금씩 심지어 페인트도 조금씩 하시고 화장실 할 때도 와서 막 땜빵 같은 거 여기 사장님이 많이 그렇게들 하신단 말이에요. 그만큼 금액을 빼주시는 거지 그 초이스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상세 견적이 중요한데 상세 견적을 내주기 싫어서 안 내준다기보다는 이런 거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인건비 풀어서 답이 없는 거예요. 지역업체에서. 힘든 것이. 아니, 근데 드물기는 하겠지만 지역업체에서 지역업체 사장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거,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만 이렇게 해갖고 금액 다운시키고 그걸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준다 하면 소비자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제 불현듯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스케줄상 못 부른다던가 이런 어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
자기가 하려고 있어. 억지로.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거 안 되겠네 이러고 하루 이틀 딜레이 되면 차라리 괜찮은데 공사가 좀 망쳐진다고 해야 되나?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투입이 돼갖고 잡으려고 하니 많아. 돈은 돈대로 깨지고. 맞아. 예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겪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요즘은 뭐 하자라고 하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지 않을까. 그렇지. 송 박사, 우리 영상 지금 몇 편 찍었어? 여태까지? 지금 6, 7, 8편, 10편 내외. 그래? 우리 한 2달 됐어? 2달 정도 됐죠. 예. 근데 이 짧은 순간에 이렇게 많은 걸 배웠어, 본인이? 나 갑자기 막 흥분돼. 막 뿌듯하고. 이게 영상 찍는 게 마이너스가 아니네. 되게, 흐뭇한데? 아주 매서운 질문. 그럼 여태 마이너스라고 아니, 생각하실까요? 그거는 아닌데, 되게 갑자기 뿌듯한데, 우리 송 박사가 달라졌어요. 정확한 거 포인트 잘 집었어요. 지역 업체든, 큰 회사든, 이건 전문가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을 어떤 이유가 돼서든, 뭐, 업체가 약속을 어겼다든지, 애시당초 돈을 아끼려고 소비자를 속였다든지,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야. 근데 이거는 꼭 지역 업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. 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회사는 아직도 이런 회사들 많아. 큰 회사들도 많아. 내가 그래서 얘기하잖아. 현장 소장의 그 부재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내가 얘기를 하지. 네. 현장 소장이 똑똑하면 지가 할 일을 줄여, 현장에서. 자기는 머리를 써야지 몸을 쓰면 안 되거든. 내가 현장에서 그러잖아. 현장 소장들이 막 청소하고 집 나르는 거 도와준다고 도와주면 내가 뭐라 그래? 그거 할 시간에 생각하라고 그러지. 회사 입장에선 그게 절대 이득이 아니야. 현장 소장이 더 고민을 해서 전반적인 스케줄링을 잘 짜고 이런 빵꾸가 안 나게끔 안 나게끔 해주는 게 회사에서 이득이지. 본인이 집 나르고 변기 놓는데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시멘 비벼주고 도움이 안 돼. 아직도 근데 이런 회사들이 있어. 명확해.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설비가 오늘 와야 되는데 오늘 안 왔어. 그러면 기다려야지. 클라이언트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. 오늘 이런 저희가 미스가 생겼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연락해서 내일이라도 하겠습니다. 공정이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야 돼.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얘기 안 해. 안 하고 급하게 막 어디서 이상한 사람 데려다가 설비할 때도 있고. 아니면 현장 기사가 어느 정도, 그 정도는 너 할 수 있어.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어. 그런 건 막 시멘트 안에 들어가 뭐하고 하니까 당장 하자는 안 보이는데 그런 데서 문제 터지는 경우도 많아.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.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치면 지역업체 사장님이 오히려 큰 장점이 있는 거야. 이분들은 오히려 노하우가 많잖아. 그치? 현장 기사보다 지역업체 대표님들이 능력치가 훨씬 높아. 그렇잖아. 몇십 년을 하신 분들인데. 그렇게 따지면 지역업체가 더 좋은 업체겠지. 자, 경우의 수가 그런 거야. 본인이 질문한 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내가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거지. 작은 회사나 큰 회사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잘못된 거고요. 전문가를 써야 되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한다. 이건 진짜 잘못된 경우.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경우. 아직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업체 대표님들 계시면 문 닫으셔야 돼요.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같이 욕을 먹는 거야.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노력들은 하시는데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. 물론 길어지면 안 봐. 저도 느꼈어요.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곧 뭐냐, 견적의 상세 견적은 내주는 업체가 있고 못 내주는 업체가 있는데 상세 견적을 못 내준다고 해서 그 업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대신 상세 견적의 조건은 있어요. 아무리 간단하게 견적을 내더라도 이거는 체크하세요. 인건비 체크가 안 된다면 무슨 자재를 쓰는지는 무조건 100% 명시가 돼야 돼요. 이거는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. 자, 화장실 공사 지역업체 턴키로
거실 거 350, 안방 300 이렇게 견적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자, 화장실에 들어가는 아이템이 많죠? 변기, 세면기, 막 액세서리, 타일, 뭐 최소한 이 정도는 어떤 제품 얼마짜리를 쓴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게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. 이 정도가 산세 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큰 업체에서 인건비, 경비, 뭐 자재비 따로 뽑는 건 그만큼 금액이 올라가니까 거르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싶으면 그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 지역업체 나쁜 업체들 아니에요.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견적 받으실 때 요거는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지. 인건비까지는 풀지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자재를 쓰는지는 꼭 명시를 해두셔야 돼요. 그래야 나중에 비교가 되는 거고. 자, 견적서에는 안 돼 있고 그거 다 일일이 막 수기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. 업체 사장님들이. 자, 우리 이거 이렇게 쓰기로 했고요. 뭐 쓰기로 했고요. 이렇게 쓸 시간에 사장님한테 그거 정리해서 달라고 하세요.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. 아니, 써서 복사해서 한 장씩 나눠 갔던지. 견적서에 표기를 못하면. 그게 상세 견적이지.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만 계약서 쓸 때 잘 써 놓으시면 돼요. 자, 제가 오늘 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. 상세 견적 중요합니다. 근데 지역업체에서는 상세 견적 내는데 한계가 있어요. 인건비 부분 때문에. 단 인건비는 풀지 못하더라도 지역업체에서 받으실 때 최소한 어떤 자재를 쓰는지는 무조건 명시가 돼야 되고 그거는 꼭 확답을 받으셔야 되고 상호간에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. 그리고 상세 견적을 내는 업체라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일일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니 이 업체하고도 협의가 잘 돼서 매일매일 카톡으로 주고받고 이런 좀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. 이게 상세 견적의 기준이 되는 거지 마치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 풀어서 견적서 안 내주면 그 업체는 절대 안 된 업체입니다. 잘못된 업체입니다. 이거 아니에요. 절대 그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세 견적이라 함은 상호간에 최소한 내가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 정도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공사하는 업체는 다 똑같아요. 큰 업체나 작은 업체나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. 그런 분들을 잘 선택해서 초이스하는 건 여러분들도. 최소한 견적서를 작성을 하시더라도 제가 얘기한 이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긴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